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례 워크숍 3차 진행을 맡은 박시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1호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이 조항은 2011년 3월 30일에 개정되었는데요. 약 10년 전이죠. 그럼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상담, 치료, 훈련하는 곳에서 이제 여느 사람이 살아가는 집과 같은 곳으로 그 정의가 바뀐 것입니다. 이 법이 바뀐 지 10년 됐는데,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얼마나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 이런 주제가 화두입니다. 이런 시대에 또 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장애인 거주시설 세 곳의 사례를 들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탈시설, 독립생활, 당사자의 삶과 사람살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을 소개합니다. 무궁의학원 강말주 선생님, 도승 구구지원센터 전윤아 선생님, 월평빌라 이무석 선생님, 세 분께 오늘 함께할 소감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말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장애 독립생활 사회 발표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무궁의학원 대표로 온 거라서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잘 맞춰지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기관에서 독립생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모쪼록 마칠 때까지 좋은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윤아 선생님 소개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도승구구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 전윤아입니다. 저희가 그 바깥에서 사는 입주자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월평빌라랑 무궁의학원을 미리 갔다 왔었어요. 근데 오늘 또 함께 두 기관이랑 이 입주자의 독립생활을 발표하게 돼서 오면서도 되게 설레고 또 고마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입주자의 독립생활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무석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거창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월평빌라에서 사회사업가로 일하고 있는 이무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독립생활에 관한 사례는 제가 직접 지원한 사례는 아니고 최희자 선생님, 지금은 정년퇴직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지원하신 사례라서 그 선생님만큼 제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선생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잘 살려서 잘 말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무궁의학원의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무궁의학원은 195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만큼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를 생생하게 경험했을 테고 그 고민도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정원이 85명으로 이른바 대규모 시설에 속합니다. 10년 전 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그 규모를 조금씩 줄여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시설에 사시는 분들의 독립생활을 어떻게 지원했고 현재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무궁의학원 강말출 선생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게 무궁의학원의 현황 그리고 시설 바깥에 나가 사는 입주자의 현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무궁의학원은 양산에 소재하고 있고요. 1978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로 인가받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궁의학원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끝없는 사랑을 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현원 85명, 정원이 85명인데 현원 84명으로 거주인이 생활 계시고요. 저희가 그 거주 지원에 대한 서비스와 개별 서비스 지원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무공학원 안에 시설 내 이제 거주지가 있고 시설 외 거주지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 안에는 윌하우스 1동, 2동, 그다음에 조이빌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시설 외에는 일반 아파트에서 한 12개 홈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통 그 주변에 보면은 뭐 드림빌, 뭐 무슨 아파트 이렇게 다 명칭이 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무공학원에 울타리는 있지만 이렇게 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가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관 건물이 윌하우스 건물인데 1층, 2층 이래서 1층이 1동이고 2층이 2동이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 내 공동 거주를 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 소규모 거주는 조이빌인데, 여기는 일단 일반 가정과 유사한 그런 가정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원룸까지 포함해서 4개 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집중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거주는 일반 보통 사람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 저희가 12개 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 통합과 자립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84명 중에 네. 36명이 시설 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시설 내에서 이렇게 공동 거주나 어떤 소규모 거주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이제 84명이죠. 네네. 84명 중에 36명이 네네. 12개 홈, 네네. 12개 이제 주택을 얻어서 나가서 사시는 거죠. 네네네. 그럼 시설 바깥에 집이 12채가 있고 네네. 거기에 36명이 네네. 살고 48명. 네네네. 48명은 또 세 가지 유형의 주택에 나눠 살아요. 공동거주, 두 가지 유형. 공동거주, 소규모 거주. 네네. 실제로 동으로 보면 한 동, 두 동, 세 동. 근데 네네. 저희 빌은 또 4세대예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까? 예, 공동 거주는 뭐 거실을 하나를 두고 방이 6개 정도? 네네. 그렇게 있는 공간을 네. 말하는 거고, 네. 그 소규모 거주는 한 건물 안에 가정이 4개의 가정이 나누어져 있다는 네. 그런 의미. 그래서 네. 시설 내의 유형이 네네. 두 개의 유형이에요. 네네네. 공동거주와 네. 소규모 거주. 네네. 시설 바깥의 유형은 3개예요. 거주홈, 네. 체험홈, 네. 자립홈. 예, 굳이 따지자면 제가 좀 그렇죠. 분류를 좀 네네. 총 5개의 네네. 유형이 네네. 시설 안팎에 존재하는 거죠. 네네네. 왜 이렇게 복잡할까 생각해 봤는데, 네네. 제가, 무궁해학원이 이제 57년 네네. 설립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대규모 시설. 원래 정원이 저보다 더 많았죠. 네네. 제가 알기로는 100명 넘었던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소규모 정책으로, 또 그 다음에 또 무궁해학원의 그 자체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설 바깥에 나가 살기도 하고, 시설 바깥에 나가 사는 것도 여러 유형이 네네. 자연스럽게 네. 갖춰졌고, 시설 울타리 안에 살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사는 형편이 다르니까 네네네. 좀 유형을 나눠서 네네. 이렇게 지원하고 네.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네. 5개 유형으로 나눠지지 않았나 네네. 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어떠신지. 저희가 그 대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한 곳에 한 동에 뭐 한 40명, 50명 살 때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애 특성이란 그런 거 무시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던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네네. 현재 10명, 20명 사는 네, 공간에 네네네. 기존에는 40명, 50명씩 네네네네. 살았던 시절이 네. 있었다는 네네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발생되었고, 이분들이 이제 여기 입소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거주해야 되나?
네, 뭐 예전에 그런, 그랬죠. 네. 그런 문제는 지금도 이제 있지만 예전엔 더 이제 그렇죠. 깊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이 입예수 되는 시점부터 네, 2000년도 2000년.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삶의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이제 2002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지역 사회 안에 이제 거주하는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뭐 그렇죠. 12개의 이제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는데 시설 바깥에 마련한다든지 시설 안에 저렇게 공간을 좀 재배치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이 실장님 말씀 중에 2002년부터 무궁야학원이 시작한 거예요. 네네. 이건 이제 그 시설의 역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일찍 시작한 거죠. 네. 다른 시설들은 이때 이런 시도들을 아직은 하지 않을 때 앞서 시작. 상당하다고 하지만 그때도 이제 경기권에서는 좀 시도를 하고 있었던 네,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지방에서는 조금 일찍 좀 한 네. 거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보라색으로 된 집이 두 집 있어요. 네. 거기는 그 윌하우스 1동에서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조이벨에서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는 여기서 계속 같은 공간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몇십 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욕구조사하는 항목이 중에 우리 어디 살 거냐, 네, 네. 어디 살고 싶으냐. 네. 네. 그럴 때 6년밖에 안 살아봤는데 어디 가서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아파트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렇죠. 그런 욕구들을 참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 가정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네. 홈스테이도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좀 가졌었고, 네. 그래도 하루는 안 된다. 한 달은 살아봐야지. 네. 네. 아니면 뭐 3개월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음. 있어서 저 보라색은 또 그런 의미의 집입니다. 그래서 단기 체험이라고 네네네. 적어놓은 게 네. 그런 여지가 있으면 참 좋죠. 네네. 내가 아파트에 네. 나가서 살고 싶고 네. 한번 가보고 체험이라도 한번 해보고 네네. 싶고 일반 또, 네. 이 시설의 여건이 네네네. 있으니까 돌아서 살기도 네.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제가 네. 무궁화학원의 현황과 네. 또 시설 안팎에서 살아가는 현황을 살펴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좀 우리가 얘기를 좀 네네네.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소개하시고 바로 영상을 틀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장애인분들은 이렇게 시설에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없어야 되고 장애인분들 이렇게 길에 다닐 때 사고 나지 않을까? 아니면 혼자서 밥 해 먹을 수 있나? 그런 고정적인 관념들을 사람들은 많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적절한 환경이나 그런 지원을 저희가 지원한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결과들이 있고 지금도 체험하라고 했고 뭐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사례 발표를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할 그 분은 안성호 씨라고 그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고 계시고 한 거주홈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아오셨고 그분은 또 자기 일에 대한 되게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서 보면은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네.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8시부터 나가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퇴근 시간 4시인데 이렇게 뒷마무리까지 다 완벽하게 해서 어느 누구보다 되게 늦게 퇴근하시고 그래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의지가 좀 강하신 분이고 그러신 분인데 일상생활에서도 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 절개하시고 네.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의지? 의지가 되게 강하신 네. 분, 열정이 열정? 가득하신 네. 그런 분이셔서 이 지역사회에서도 한 10년간 이렇게 생활하셨고 자기의 어떤 그 생활 리듬들이 좀 있으신 분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한 골라봤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을 예, 영상 한번 볼까요? 두 분도 같이 네.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네. 하시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성호 씨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기상하고
네. 아파트 네, 아파트에서 몇 분이 생활하고 같이 있는데, 예, 아파트 네 분이 같이 살고 계시고, 네, 각자 방은 다 저렇게 각자 이렇게. 방은 하나씩 있는데, 큰 방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아, 같이 사시고, 그래서 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변틀이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스스로 얘기를 안 네. 해도 혼자서 잘 하시네. 다 하시고 계시고, 네. 그래서 되게 깔끔하신 분이라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샤워를 하시고, 네. 옷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세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짐들은 좀 많습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들이 많아서 출근할 때 네, 네. 경비실에서 인사를 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도보로 한 15분 하면은 직장에 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미래 직업 잘 어울리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네. 여러 조립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그 뭐죠 아이스팩 그 재사용하는 거 이제 네. 세척하기 위한 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호 씨가 이제 평소에 그 가정생활 할 때도 설거지를 너무 이렇게 양락지게 잘하세요. 네. 네. 너무 이것도 잘하시는데 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훈련생이지만 네. 이렇게 월급도 제법 좀 받아오시고, 어. 네. 그래서 직장에는 꼭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네. 직장에 가게 되면 또 점심시간이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칸막이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시고요. 그래서 커피도 잘 드시고. 아까 세 분이 네. 같이 여기 직장 네네네. 오시는 같은 집에 네 분 계시는데 세 분이 다 직장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평생교육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학교실 네. 중에서 이거는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취미여가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 청소하지만 또 주말에 좀 거의 대청소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말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네네. 누구는 청소, 누구는 네. 이제 네. 걸러주는. 네. 평수가 꽤 좀 넓어 보여요. 네, 34평. 34평. 예, 예. 그래서 되게 꼼꼼하시죠? 그러네. 네, 우리는 저렇게 안 하는데 성호 씨는 저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와. 네. 여기 이거 차고 있는 거는 뭐 저거요? 그거예요. 그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카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요리도 네. 이제 한 번씩 하는데 네. 우리 분들이 비엔나 소세지로 볶은 소야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재료 준비하고 네. 뭐 다듬고 뭐 조리 과정을 이제 이렇게 세분화해서 네네.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도 저렇게 할 수 있는 불 조절도 저거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던데 불 조절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나름 스킬도 나옵니다. 저기 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 영상 보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나와서 살려면 네네. 불을 다뤄야 된다. 네네네. 나와서 살려면 또 그래서- 불이 또 위험하잖아요. 살죠. 네. 좀 아이러니긴 해요. 네네. 밥을 해먹는 게. 근데 참 잘 하시네. 무공예 학원에서는 독립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사실은 그 개인의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늦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인 환경부터 세팅을 하고 그 안에서 이분들이 체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좀 집중했기 때문에 일단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어떤 그런 공간에서 이분들이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옆집에 뭐 어떤 아직 사는지, 어. 옆집에 누구 유치원단 애가 있는지, 네. 뭐 그런 이웃들의 관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다 이렇게 직원의 도움으로 다 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죠. 하겠나, 독립생활 가능하나. 그래서 그런 환경에 이제 가서 살아봐야 이분들이 어떤 그런 수행 정도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시설 내에서 독립생활에 대한 그거는 조금 없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부딪혀보자 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설에서는 식사를 다 이렇게 준비해서 그냥 다 세팅해 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역 나오면은 자기들이 장을 봐서 반찬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취하든 자기들이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건강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병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이용함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어떤 검정 관리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사람들의 삶은 혼자의 어떤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니까 네.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있는지 없으면 어떻게 매칭해 줘야 될 것인지 뭐 그런 데 대해서 외롭지 않게 네. 또 뭐 이런 지역을 뭐 이용한다든지 뭐 학원을 간다든지 무슨 동호회를 간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만들어가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신의 어떤 삶 네. 주체되는 삶 네네. 뭐 그런 거 자기 욕구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적장애인 분들이 100%다 완벽하게 다 생활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네.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직원의 도움을 받든지 둘레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자립적인 생활 어떤 그런 것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같이 또 접근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독립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일반 그런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네. 모든 게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예, 이제 내 집이다 뭐 그런 느낌이 요리까지 하면 정말 뭐 내 집이다 생각하죠. 네, 내 네. 삶이다 생각도 하죠. 잘 하시네 진짜. 네. 다른 분들 것까지 다 이게 챙기시고. 사실은 이렇게 음식 할 때 그 시설에는 식판을 쓰잖아요. 그렇죠. 식판을 쓰는데 이제 일반 가정집에 가면 이제 접시들을 해서 이렇게 네. 먹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접시를 하다 보니까 누구는 반찬을 많이 먹고 누구는 반찬을 못 먹고 또 위생적으로도 안 맞고 하다 네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개인 접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네. 부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의논해서. 네. 성훈 씨가 좀 깔끔하신 편인데 네. 그 요리할 때는 저 모자를 안 썼는데 짜증 하실 때는 아. 제가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네.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얼마 전에는 이제 저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아파트마다 저렇게 해야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네. 아까 목에 걸고 계셨던. 네네네. 네. 자기 분신처럼. 네네. 그래서 보통 이 장면은 그냥 자기 여가 시간에 네. 자기 방에서 이렇게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노트에 글 쓰는 거를 좀 많이 늘 이제 하세요. 하시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성호 씨가 좀 이렇게 인지가 괜찮았다면 학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저런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은 길 보시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앉아서 글 쓰고 책 보고 이렇게 그 글의 의미를 다 몰두지만 네.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데 예,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말 활동으로 그냥 인근 공원에 가서 이제 산책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실도 가고 네. 미용실 집 앞에 있는 데라서 좀 단골 미용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또 이렇게 대해주시고 네. 네.
미용실 사장님도 하고 다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체크카드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쇼핑하시는 것 같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게 바로 있어서 네. 수시로 뭐 라면이나 뭐 과자나 이런 거 이렇게 사러 가시고, 그래서 라면 같은 거는 하다 없을 때 좀 많이 네.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단골 가게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가게 가면은 또 사장님들이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살림살이 경비나 네네. 집을 네. 마련할 때 네. 경비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성호 씨 집만 얘기하자면 성우 씨 어떻습니까? 집은 이제 그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렇게 받았기 음. 때문에 집은 정부 그냥 지원. 그 돈으로 예, 네. 샀고. 그러면 이제 임대죠, 임대. 법인에서 임대를 하는 거죠. 당사자한테.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렇죠. 법인에서 임대. 이렇게 법인 소유 네, 건물을 굳이 따지자면 당사자들한테 예, 임대하는 거죠. 네네. 그 임대 그래서 아파트 이분도 때문에. 이제 계약하고 들어가셨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좀 더 생활하고 싶다면 또 재개발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생활비는 그런 생활비는 저희가 생계운영비라고 이렇게 시설에서 보조받는 그 돈 개인별로 이제 분할하는 게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인 통장을 다 넣어주면은 네. 이제 그 집에 이제 황전 아파트에 4분 계시잖아요. 네. 4분 계시는데 그러면 4사람의 생계운영비를 때 한 통장에 모아서 그걸로 이제 한 달을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100만 원 가까이 돼요. 네. 그걸 다 합하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부식비도 쓰고 그다음에 공과금도 내고 근데 요 체험홈은 지금 월세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네. 주로 그런 용도로 쓰고 이제 네. 거주홈 같은 경우에는 그 월세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 보통 한 25만, 30만 원 어떤 네네. 월세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후원금을 좀 이렇게 끌어서 좀 충당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체험홈 내지 네. 그룹홈의 운영 방식으로 네.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예. 집을 자기 개인이 부담을 해서 사신 분들도 있습니까? 네네네. 그 세 가정이 있는데 한 분은 혼자 사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원래 처음 사시다가 이렇게 혼자서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원룸으로 가셨어요. 네. 원룸에서 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네.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제 네. 그분이 좀 이렇게 체격도 있으신 네. 분인데 돌아서면 뭐 이렇게 공간이 너무 좁.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투룸 그런 데는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원룸을 이렇게 사셨는데 너무 좁고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 그 넓은 데 가고 싶다. 그래서 13평짜리 주공 네. 아파트로 이렇게 네.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방도 한 칸 더 있고 주방도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물건도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재원은 그 원룸 할 때도 자기가 이렇게 전세금 얼마 걸고 월세 얼마 내고 했듯이 그래 했는데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고 네. 그냥 올 전세로 네. 자기 돈으로 올 전세로 한 2천, 3천 주고 네.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계 운영비로 자기 주부식비 구입하고 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네. 네네. 집만 자기 돈으로. 그 몇 년 전만 해도, 2, 네. 3년 전만 해도 그 시설에 사는 분이 네네. 연구임 아파트나 사회주택을 지원받기가 어려웠어요. 자기 주소를 네네. 시설을 퇴소 안 들어오기가 하면은 네네네. 어려워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 통로가 네. 한 2년 전인가부터 마련이 됐죠. 우리 지침 안에 개별 시설 입주자들도 시설의 주소를 자기 이름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제 시설로 자기가 세대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로가 가능해지면서 지금은 뭐 청약 내지는 아니면은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뭐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시설에 사는 개인이 받을 수 있죠, 지원을. 네.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 그게 이제 2년 정도, 채 2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 전부터 근데 그렇게 그렇게 뭐 정부지원 안 되더라도 개인 전세라도 얻어서 어쨌든 나와서
살아왔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이제 순회로 이렇게 네. 그라운딩을 하는 네, 형식으로 최소한의 어떤 개입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이제 거주는 좀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교사가 상주하면서 좀 지원하는 편이고 그래서 뭐 근무 형태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 예, 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그분들을 아, 지원하는 분들의 네네. 뭐 근무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인력 활용 어떻게 하실지. 일단 저희가 한 개, 1인 가정이든 2인 가정이든 3인 가정이든 한 개월에 담당 교사가 한 명씩 있고요. 네, 그래서 근무는 주로 거주인들이 많이 있는 시간에 저희가 근무를 좀 네. 짜는 편이라서 늦출 근무도 있고 야간 근무도 있고 보통 주간 근무를 정출이라 하거든요. 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저희가 일주일에 52시간 그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제 해당되는 그 직장에 대해서 사업장이라서. 해서 그 인원이 한 8명 정도 더 네, 이렇게 보강이 됐죠. 그래서 저희 생활재활교사가 지금 44명이거든요. 네, 네. 44명인데 일단 지역 그 사회 이제 시설 외에 이제 지원한 인력이 13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거주인들이 한 10년 이상 된 거주인들도 많이 계시고 최소한은 5년 이상 다 된 거주인들이거든요. 네네.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살던 분들이 그래서 교사가 뭐 24시간 다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네.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는 그렇게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야간 근무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네. 그 안전상 어떤 그런 좀 일이 발생돼서 그럴 수 있어야 있죠. 되겠다 해서 이제 야간 근무자를 한 명씩 배치를 했는데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게 되고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야간자를 더 주더라도 네.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은 시점에서 같이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자 교사는 여자 집을 지원하고 남자는 남자 이렇게 하는 네. 걸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근무 형태, 지원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설 안에 가구 중에 2가구가 나와 있는데, 그 가구 빼고, 네. 지금 체험홈, 뭐, 거주홈, 거주홈, 자립홈. 자립홈, 네. 이렇게 시설 바깥에 네. 거주한다 하는 그 네네네. 가구가 10가구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 10가구에 배치된 이 10가구를 전담하는 생활재활교사는 몇 명이죠? 네, 10명입니다. 10명. 네. 이 10명의 근무 형태가 좀 궁금해요. 저희도 이제 11월 달부터 이게 직원이 한 8명 더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네. 저희 부서에는 들어오진 않았지만 네네. 그다음에 그 패턴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네. 이게 3교대 근무 패턴으로 이렇게 음. 바뀌었는데 일단 윌하우스나 윌하우스나 조이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시설 안에. 예, 시설 입장이다 안에는 보니까 24시간 그게 케어가 필요한 분. 예, 패턴제를 해서 이렇게 네. 들어가고 있고요. 어. 저희는 패턴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굳이 24시간 봐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 근무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정출 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거나 늦출 근무를 네. 하거나 조출 근무를 네,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음. 야간 근무의 경우에도 4시에 출근할 때가 있고 6시에 출근할 때가 네. 있습니다. 보통 거주인분들이 한 80%는 4시 이후는 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 맞춰서 네. 야간 시간을 좀 음.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좀 홈별로 네, 예, 다 똑같이는 일률적으로 가진 않고 네, 네. 홈 담당이 판단해서 네. 내가 이날은 4시에 와야 되겠다 네, 아니면 네. 6시에 와야 되겠다 네. 그런 기준 정할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늦출 근무도 한 달에 뭐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주면은 그에 따라서 자기 늦출 12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는 근무를 들어가기도 하고. 정리를 잠깐 하면 네네. 한 가구에 서너 명의 입주자가 사시는데 네네네. 거기에 생활재활교사가 한 명씩 네네. 있어요. 네. 이분들이 각 가구마다 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네네네. 근무 형태도 다 다른 네네. 거예요. 조금씩 다르죠. 어쨌든 주 40시간을 지키면서 52시간 안에. 네. 뭐 시간의 근로까지 네네네네. 하면 네. 주 52시간 내에 네. 매일매일의 근무가 좀 탄력적인 거죠. 흔히 얘기하는 탄력 근무제. 네. 그래서
일찍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같은 직원이 네네. 같은 홈에 오후에 출근하는 날이 있고 네. 어떤 날은 8시간 근무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10시간 근무할 때가 있고 이렇게 조금 네네네. 개별 가구마다 다 네, 개별 조금씩 직원마다 다 다르고. 근무 네네.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주인분들도 하루 종일 계시는 분이 있는 집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뭐 4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또 뭐 한 4분 중에 2사람은 아침에 출근하고 2사람은 오후에 출근하고 이런 집도 네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달라서 그 홈의 특성을 조금 이렇게 네. 고려해서 이제 근무를 좀 네, 잘- 그게 이제 탄력 근무제죠. 네네. 완전한 탄력 근무제라고 보기는 힘든 게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세 어느 가지 정도- 패턴이 어느 정도 있고 패턴이 있어요. 세 가지 패턴이 있고 그 네.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죠? 네. 그거를 관리해주는 누군가는 또 그 네. 10명 중에 한 명이 네네네. 있을 거고 그죠? 네네네. 그거를 네.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네. 이제 그분이 그 취합해서 의견을 네네네. 취합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면 네네. 일주 근무표를 네. 미리 짜주겠네요. 네네네. 그죠? 네.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 일단 기본 룰은 짜놓고 네네.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짜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조금은 수정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교사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요새는 뭐 그런 것이 계속 돌면은 이게 주말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우리가 토요일 날에는 거주인들 다 있으니까 주말에는 조금 더 근무를 배치를 하고 네. 일요일 날에는 교회 가는 날이고 쉬는 날이니까 조금 작게 배치를 하고 그런 정도는 있죠. 근데 또 궁금한 게 10가구에 10명의 직원이 있다. 네. 그러면 어느 가구라도 한 명이 휴무인 날이 네네네네. 생기면 어떻게 있죠. 당연히 있죠. 있죠. 네네. 한두 명이 아니고 네네네. 뭐 기본적으로 한두 네, 명은 있을 것 네네네. 같고 그럼 다른 가구의 직원이 네, 같이 네네네. 지원한 네네네. 본원에서의 지원을 아니고 우리 본원에서 자체 내 없고. 그 10명 직원 안에서 네, 저희가 배치를 또 합니다. 네, 시설 바깥은 네네. 독립적으로 네. 근무제를 이 사람들끼리 운영한다는 네네. 거죠. 그것을 관리를 지원센터에서 네네네네. 하고. 배치를 하고 이 이야기가 뭐 시설마다 달라요. 또 이 더순구구지원센터가 조금 다를 것 같고 네. 월평빌라는 완전 다른 형태고. 저희도 완전 네, 다르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각 시설에서 지원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뭐 더 이 지원 인력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두 분 없으세요? 이게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주인분들이 생활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상황이 그 시설 안에서 네. 이런 근무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한계가 네. 있죠. 그렇죠. 네. 시설 안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일상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식사도 딱딱 시간에 맞게끔 네네네네. 챙겨드려야 맞아요.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탄력제 근무제를 생각 안 해본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제한 사항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설 안은 네 시간대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있어요. 일이 네, 있죠. 인원도 필요하고 특정인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들 이제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 아니면 아침에 학교나 직장을 나가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신변을 도와드리는 이런 특정 시간대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해야 돼서 탄력 근무를 하려고 해도 이 최소한의 인력이 자꾸 발목을 잡는 것 같고 시설 바깥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제 무궁화군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고 있지만 직원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10가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휴무인 직원들의 빈자리를 이 안에서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탄력적 근무에 한계가 있는 거죠. 탄력적 근무는 내가 독립적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 다른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동료들의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얼마쯤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내 시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100% 짜기는 또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런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시설에서 제가 10여 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이게 그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력 확보인 것 같고 그리고 시설 내에서 이제 입주자분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방향이 지금 현재 무공예학원에서 하고 있는 탄력제 근무제와 같은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의 근무 시간대 입주자 일상생활을
하도록 맞추는 게 아니고 입주자의 일상에 맞춰서 직원의 음.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입주자의 시간이나 생활 패턴에 맞게끔 직원이 판단해 가지고 출근을 해도 이 시설이나 혹은 이제 그런 어떤 입주자분들 생활 패턴이 깨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인력 확보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는 조금 보완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시설 안은 어떻습니까? 시설 안에도 지금 제가 아까 두 가지 유형의 네. 예, 그- 요양을 지원하는 네네네. 것과 그나마 좀 자립해서 독립생활, 개별생활을 할 수 있는 분 네네네. 좀 나누자면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직 48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이 48명을 지원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34명이네, 네, 그지? 34명. 34명이 네. 48명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역거주소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뺀 상태 29명, 네네. 10명이서 네. 지원하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34명이 8명. 48명을 네.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1대1도 있고요, 네네. 2대1도 있고 아, 그렇죠. 좀 다릅니다. 네네. 그건 이제 그 유형을 나눠놓은 네.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4시간 네. 지원이 필요한 네네네. 사람이 있는가 네네네. 하면 그래도 나름의 여가나 어떤 네. 직장 네. 아니면 낮 시간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분이 조금은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직원 수가 좀 적고 네네네. 24시간 네네. 요양에 가까운 분들은 직원 수가 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윌하우스 1동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이 많고 네. 2동 같은 경우에는 식약장애, 뭐 중복장애 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거기는 11명이 계시거든요. 네. 11명에 한 9명 직원이 이렇게 지원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이빌에서 사시는 분들 여자 거주인분들인데 거의 네. 다 40대, 50대 분들이시고 또 보행도 좀 옆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네. 좀 집중적으로 좀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정이 또 나뉘어져 있으니까 네. 직원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 가정이 나뉘다 보니까 한 가정에 몇 맞습니다. 명씩 배치해버리면 맞아요. 10명이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게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맞습니다. 네. 한없이 나누는 게 또 좋은 네네네. 것만은 아니에요. 네. 인력을 생각하면. 예, 무궁해 학원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예, 역사도 오래되었고 특히 이미 한 18년 동안 지역사회 시설 바깥에 나가 사는 거주 형태를 주거 형태를 고민해온 만큼 뜨겁게 우리가 그 근무 형태라든지 지원하는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또 그 무궁해학원으로 전화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순서 발표해 주신 강말출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참여하면서 네. 느낀 소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참여한 게 아니라서 네. 좀 처음에 과정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중간에 이제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하는 그런 과정부터는 이제 같이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렇게 박현 소장님이나 이렇게 리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앞서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감사하게 또 생각을 했었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서 또 전체 시설 아니지만 이제 대표되는 시설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전에 우리도 그거 겪었는데 네. 우리도 뭐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 참 많이 겪고 지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뒤에 출발하신 시설들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먼저 시작했고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재정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직원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다 공통적이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 일 아니면 한 발 물러서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거주실에 와서 막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런 일들을 같이 목표를 가지고 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